안녕하세요. 그리다시피입니다. 네, 비전공자인데 취미 미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거나 또 그림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분들 계시죠? 근데 따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온라인에 이런 주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관련 주제를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거나 취미 미술 클래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나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수가.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하고 싶네요. 사실 취미 미술만으로 돈 벌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해도 힘든데 쉬운 방법이라니. 일단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취미를 벗어났다고 생각은 해요. 이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에 저는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또 취미 미술만으로 실력 역시 얼만큼 향상하고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죠. 제가 생각했을 때 취미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전공자인데 잠시 쉬고 있는 분, 전업 작가를 준비하기 위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이 따로 있고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전공자이거나 재능이 정말 뛰어나지 않다면 반드시 노력은 필요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아마 실행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전해 본다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입니다. 평소에 문화재단이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잘 안 들어가 보시죠?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공모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이나 알림, 공모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셔야 될 텐데요. 보시면 현재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공모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이야기를 그리거나 지역의 캐릭터, 지역의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가족 영상 콘테스트, 포스터 디자인, 새로운 지역의 아이디어 공모, 골목길 재생 아이디어 이런 다양한 공모들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참가 가능한 공모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참가만 해도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주는 공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들 똑같이 생각하시나 봐요. 의외로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원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비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선정되어야만 작품이 공개되고 또 떨어지면 누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붙으면 땡큐고 아무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승을 목표로 해서 상품과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승까지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전에 지원해야 가능하겠죠? 지원을 하되 우승의 목표도 가지나 과정을 즐기세요. 떨어지면 다른 공부에 또 넣으면 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과정의 모든 결과물들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또 이 다음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죠. 이건 역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모티콘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방식은 공모전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일단 자기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감정 표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취미로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진 것도 다 모아놨다가 저처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꺼냈으면 됩니다. 저도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도 넣고 가끔 삭파 작업에 넣어서 활용하기도 해요. 떨어지면 성향이나 컨셉이 안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또 캐릭터의 감정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물은 무조건 나오겠죠. 성공했을 때 수익까지 생긴다면 믿져야 궁전이에요.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카카오톡은 성공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라인이나 다른 플랫폼에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안 되면 본인의 블로그에 또 활용해도 되고 저처럼 유튜브 영상에 넣거나 또 문자 보낼 때 활용 한번 해보세요. 결과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NS를 하지 않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의아하실 텐데요. 저는 SNS를 하진 않지만 블로그에 제 작품을 정리해서 모아두는 포트폴리오로는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누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허접해 보이는 작품이어도 잘 모아두고 정리해두면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의 방향성이 보여요. 제가 펜으로 동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은 북툰이에요. 책을 읽고 간단한 그림으로 소개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제가 뭐 연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간 작가도 아니고 사파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일단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당한 것 같은데 사실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진행했던 작업이 이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때 포트폴리오가 바탕이 되어서 관공서 사파 작업도 하고 홍보 포스터도 만들고 당연히 돈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진행했던 북툰 작업이 수익까지 창출되었던 건 꾸준하게 블로그에 업로드한 포트폴리오 덕분이었어요. 북툰을 시작으로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때 작업은 지금 봐도 너무 부족한데 밑거름이 된 작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후 개인 작업으로 전시회를 열 때도 북툰에서 진행한 작업의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고양이 앞니만큼 하찮은 작업이라도 SNS에 작업물들을 꾸준히 올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분명 그 포트폴리오가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작업하자고 연락 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활용해서 꾸준히 포트폴리오로 만드세요. 네 번째는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이라니 의아하시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함께 만나 작업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가장 좋은 취미 생활이기 때문이죠. 제가 소모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그림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학생에서 선생님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정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강사니 선생님이 이런 단어는 사실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러워요. 그쵸? 또 가르친다는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소모임은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모임 참여비라던가 운영비 명목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을 만드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진행해야지만 책임감이 생겨요. 자, 그런데 사람을 모아야 한다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예전에 친구가 소개해준 어플이 있는데요. 소모임이라는 어플입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러닝 모임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림 모임도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싫다면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부담 갖지 말고 뭐 일주일에 1회, 2주에 1회 정도 생각하고 시작해 보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2021년입니다. 우리에게는 화상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줌이나 스카이프, 네이버 웨일 등 온라인에서 진행해도 매우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진행한 작품을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형공간에서 전시하면 너무 좋겠다. 그쵸? 마지막 5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아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많은 분이 쉽게 돈을 벌고 있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정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기 전까지 비슷한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셨죠? 아마 거기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한다거나 컴퓨터 노트북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뭔가 하여튼 조금 귀찮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들도 막상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시도한 많은 방법이 한 번에 성공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과정에서 오는 실패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시한 방법이 맞지 않다면 다른 분들이 제시한 영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낯설고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닌 연습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과정에서 남은 모든 결과물이 보인다면 언젠가 정말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취미 미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영 쓸모가 없었나요? 우리가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수익을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림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그 과정이 분명 있었을 거고요. 저보다 쉬운 방법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재능이라 제가 비빌 수가 없네요. 저는 재능형이 아닌 노력형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수익을 창출하고 실력이 향상되고 싶다면 아주 작은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